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의 선정은 사업 계획서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사업 계획서의 표준 양식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PSST라는 구조로 설계된 표준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마다 아주 약간씩은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는 바로 이러한 기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인 모든 창업자들은 이러한 표준 사업 계획서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사업 계획서의 구조와 각 항목별로 채워야 할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 스스로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표준사업계획서의 구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사업계획서의 구조는 바로 PSST 사업계획서입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PSST는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바로 10년 전만 해도 이 표준사업계획서라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표준사업계획서가 있으면서 우리 많은 창업자들이 지금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PSST 사업계획서를 잘 공부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과 외적,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내적 동기, 시장 및 경쟁자의 한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하였는지 그 문제는 왜 내가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바로 이 내적 동기 부분을 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인식에서는 이 4가지, 5가지의 이 항목 중에서도 내적 동기와 또 시장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실현 가능성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아이디어의 구체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로 우리가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 기업에 대비 우리가 어떠한 우열점 그리고 우익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차별성도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잘 보일 수 있게 저희가 표나 이미지 같이 도식화를 시켜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다음에 스케일업 성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일업 성장 전략은 바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도출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라고 해서 바로 BM이라고도 불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시장 규모의 추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가,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또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판매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홍보 마케팅 전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타겟, 우리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채널을 좋아하고 어떠한 마케팅 전략으로 마음을 사로잡을지 그런 내용도 잘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금 소요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PSST라는 사업계획서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업 기간 안에 사용할 것인지 그거를 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우리 팀 구성에 대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팀 구성은 바로
대표자 및 팀원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아이템이 과연 이 만들 수 있는 거에 얼마나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채용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활발한 네트워킹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적 자치 실현 및 또 ESG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SST라는 것을 이 항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잘 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하나 사례를 좀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로 우리가 한번 PSST를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바로 문제인식인 프라블럼입니다. 프라블럼 사례로는 제가 어떤 사례를 들려드릴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정말 화장품 기업의 대표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표님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더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의 아이템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딸기 좋아하시나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딸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딸기에 우리가 과육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버려지는 줄기라든지 버려지는 잎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은 그 부분에서 문제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버려지는 딸기의 부산물을 가지고 한번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대표님은 이 화장품을 만들 때 이 딸기라는 우리 줄기 그리고 잎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요. 너무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먹는 딸기의 과육보다는 딸기의 줄기와 이파리에서 항산화 물질이 더 많다는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화장품에 좀 적용해 볼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현재 다양한 제품의 런칭을 하셨거든요. 크림, 에센스, 그리고 로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얼굴이 젊어지는 안티에이징 크림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버려져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 대표님의 제품을 수출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태국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우리 K-뷰티를 당당하게 알리고 계신 대표님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솔루션인데요. 이 대표님도 젊은 청년 대표님이십니다. 이 대표님은 원래 기술 창업을 조금 하셨던 대표님이셨는데 갑자기 환경이 좀 문제인 것 같다 하시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아이템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코로나 때 문제가 됐던 빨대에 대한 내용에 더 좀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님의 아이템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보리로 만든 빨대입니다. 네, 보리로 만든 빨대 들어보셨나요? 이 대표님은 실제로 보리 농사를 직접 강원도 영월에서 만들고 계시고요. 이 보리대를 활용해서 빨대로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대표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보리대로 만드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지만 이 대표님의 과가 유전공학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보리의 종자를 갖고 오셔서 실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대의 직경이 일반 빨대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넓은 직경을 가진 보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일 수 있는 시각화,
즉 도식화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비교하기 쉽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보리 농사를 지셔서 실제 가까운 카페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대기업 카페에서도 자주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의 솔루션을 조금 이미지화 시켰다면 이번엔 좀 도식화, 특히나 표로 만드는 방법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많은데 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게 과연 뭘까요? 바로 경쟁자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자에 비해 우리의 가장 큰 차별화를 보여드리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려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표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고 있지만 그 플랫폼과 다른 점을 한눈에 보려면 이렇게 표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경쟁사와 우리 자사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떠한 내용에서 우리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X, 세모,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해도 되지만 실제로 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고 기존에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를 한눈에 보시게 편하게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인식,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 보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나머지는 바로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시장의 규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탐샘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탐샘솜의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 솜, 바로 수익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탐샘솜 다 중요한 시장이지만 우리 솜, 바로 수익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체 시장에 좀 집중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을 우리가 얼마큼의 점유율을 가져가야지만 바로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도 당장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어떻게 파격적인 홍보를 낼 수 있는 이 수익 시장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잘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화면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조금 하시는 대표님인데요. 이 대표님도 아무래도 글로벌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화장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출도 직관돼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특히나 이 스케일업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첫 번째가 SNS 마케팅을 하겠다, 전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아이템에 맞게 우리가 설정한 타겟에 맞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지 어떻게 홍보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팝업을 나간다. 근데 어떤 팝업을 나가느냐? 만약에 자기가 자료가 없으면 작년에 내가 관심 있었던 팝업에 대한 사진으로 예시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라이브 쇼핑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라이브 쇼핑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쇼호스트와 함께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정답은 아니지만 예정과 예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나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면 어떠한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이고 어떠한 인플루언서에게 우리가 한번 협업을 해보려고 제안을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잘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바로 매출, 일어나는 바로 이 수익 구조,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한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돈을 단순히 얼마에서 얼마 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사와 그리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의 이익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식의 수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도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팀 구성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팀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인력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분 혹은 우리가 파트너로 잘 할 수 있는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협업 업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PSST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과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기술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이 기술이 꼭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썼던 사업 계획서인데요. 과연 PSST를 잘 지켰을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PSST를 완벽하게 작성을 하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기술소 없었지만 저는 무려 4개나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내가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나중에 훨씬 지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열심히만 한다는 내용들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저의 지원 사업에서 매력적으로 보였냐라고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매칭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크몽이나 알바몬 같이 대학생과 기업들을 이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제가 실제로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를 직접 쓸 업체분들에게 좀 인터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생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체 수를 정해놓고 그 업체에 있는 대표님에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도식화로 표현을 했고요. 그 대표님과 같이 사진을 찍고 업무 협약을 MOU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을 제가 사업계획서에 잔뜩 넣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에이 뭐 열심히만 하는 친구 뭐 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뛴 흔적을 보여줘야지만 정말 사업가가 아니냐, 정말 창업가의 정신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부 지원 사업 4개나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기술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아이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 아이템을 내가 얼마큼 많이 바꾸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펼칠지에 대한 내용을 이 PSST에 잘 작성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점 P,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볼 것이냐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성장,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가 유통, 홍보까지도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매출을 일으킬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지속성을 늘려가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요. 함께 하시는 팀원들의 역량도 우리 아이템에 잘 맞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PSST의 정부 지원 사업을 쓰시는 분들은 학력이나 직장 같은 내용들을 많이 써주시고 싶으실 텐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기재 불가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역량 위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SST 강사한 문예진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은 흉터다. 창업은 정말 힘들고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끝나지 않는 것 같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도 많은데요. 흉터가 나중엔 옅어지듯이 우리 창업자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 역경을 충분히 겪어내시면 나중에 더 좋은 창업으로 세상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주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창업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서는 표준 양식이 존재합니다. PSST 항목별로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AI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평가위원들은 창업자의 진정성과 준비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발로 뛰어서 쓴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